오늘은 FOMC 다음 날 오늘도 증시가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스닥은 보합세였지만 다우도 올랐고 S&P 500도 올랐고 러셀 2000도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톰리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톰리가 무지성 롱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계신데 여튼 지금까지 계속 시장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론조사보다는 이 톰리가 베팅 사이트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는데 베팅 해온 것도 인정을 할 만한 부분입니다. 톰리의 이번 견해, 특히 이 소형주의 불꽃 랠리가 기대된다 이런 게 가장 인상적인데요. 톰리가 말하기를 이번 상승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선거 이후에 엄청난 랠리가 있었는데 이거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도망갔던 자금이 다시 유입된 결과다. 정책 변화와 경제 성장 기대감이 더해져서 애니멀 스피릿, 이 야성적 충동이 부활을 했고 이런 거는 비트코인과 소형주, 지역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소형주가 지금 퍼 10배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톰리가 말하기를 87년 이후에 소형주는 S&P 500에 비해서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거래가 됐는데 근데 지금 S&P 500은 퍼가 17배 정도고 소형주가 10배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소형주가 지금 대비 100% 이상 초과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 시대의 채권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요. 어제 그 브랜비에 보신 분들 이 파월 의장의 달라진 뷰 전해드렸는데 이미 알고 계시죠? 장기물 금리의 상승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수치일 수 있다. 이게 파월 의장의 답변 맥락이었습니다. 이날 톰리도 장기물 금리 상승이 인플레이션 공포보다는 성장 기대감에 대한 변화 때문에 상승했다는 파월의 평가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회자가 하지만 이 재정적자 질문을 하죠. 트럼프가 하는 식으로 감세하고 세율을 낮추고 이런 식의 정책은 적자를 더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톰리가 비트코인 얘기를 꺼내면서 비트코인이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재무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그 가치가 올라간다면 그게 적자라는 부채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연내 6자리, 즉 10만 달러 얘기가 되겠습니다. 10만 달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년 이후로도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반감기가 지나고 비트코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관련해서는 내년쯤에는 6,700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비둘기 성향의 연준과 또 선거라는 불확실성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더 리스크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를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6,700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 지금 오늘 증시가 6,000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10%밖에 비율이 안 오르는 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침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선거 결과도 정확히 맞췄던 이 폴리마켓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모든 데이터를 폴리마켓 기준으로 보는 거는 물론 잘못된 거지만 여튼 이걸 보시면은 내년 5월 전에 침체 선언이 될까? 이 확률이 지금 도박판 기준으로 16%밖에 안 나오고요. 올해 안은 2%밖에 안 됩니다. 지금 GDP 나와보시면은 4분기 GDP 역시 예상치가 올라서 2.5가 찍힐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이 경기 침체 지표로 여겨졌던 3룰은 최근에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침체 경고등이 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내년 1월에 임기를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규제를 풀고 성장을 독려하는데 당장 침체가 온다. 이것도 기대하기는 힘든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떨고 있는 데가 있어요. 유럽이 떨고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베징가 기사인데 보시면 결국 이 내용이 관세 효과가 불거지면서 결국 유럽이 침체에 빠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클레이즈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관세에 민감한 28개의 유럽 주식 바스켓은 올해 대표 지수보다 15% 저조한 성과를 이미 보였고 왜냐면 트럼프의 내년 무역 정책에 이 유럽산 제품에 대한 10에서 20% 관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유럽 성장에 위협이 된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골드만삭스는 내년 유럽 성장률을 1.1에서 0.8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특히 이 자동차 수출이 대폭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IW라는 독일 경제연구소는 27년과 28년 유로존 GDP가 1.5%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이 10% 범용 관세가 시행되면
1%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트럼프의 관세는 유럽 수출 급락을 초래해서 유럽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주요 대미 수출은 23년 유럽 전체 대서양 수출의 약 90%를 차지했는데 이게 총 5,023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결국 이 독일 경제연구소 IW 예상대로 1.5%의 이 손실을 감소를 가정하면 유로존 GDP가 약 17조 4천억 유로임을 감안할 때 이게 2,600억 유로 정도 날아가는 걸 의미하고 이게 작년 대서양 수출의 절반 이상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내년에 유럽은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 미국의 흑자를 보는 독일 같은 데는 큰 문제인데 10% 관세 인상이 독일 GDP를 0.5% 줄일 수 있다. 20% 때리면 1% 줄 수 있다. 독일 지금 가뜩이나 침체 공포인 상황인데 거의 유일하게 성장 못한 나라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때리고 전면적인 무역 정쟁으로 비화를 하면은 독일이 또 유탄을 맞는다. 대중국가 대미 수출이 각각 9.6, 14.9%가 감소하는데 특히 이 제약과 차 수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각각 35%와 32% 감소를 한다. 이런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면적인 보복 조치는 내년 S&P 500 수익을 1.5% 감소시킬 수 있지만 미국 관세에 타격받는 유럽 익스포저가 높은 주식은 최대 7%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우울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상상의 날인데 참고서 한번 들어주세요. 자, 오늘 또 의견을 내놓은 이 JP모건의 프리아 미스라 이분 의견을 가져와 봤습니다. 채권 전문가인데 요약하자면은 지금 미국 정부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기물 금리의 상승이 어제 파월 얘기대로라면은 성장에 반영된 수치지만 결국 이게 정부 재정 적자를 경고하는 시장 목소리가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워딩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채권 시장으로부터 무한정 자금을 땡겨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채권 시장 움직임은 속도를 조절하라는 신호고 경고등이고 정부도 세금 인하를 고려하면서 재원을 찾으려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정 적자가 뻔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재원 마련하려고 할 텐데 이게 뻔하다는 거죠. 국채 시장에서 무한정 재원 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안 팔리면 금리가 너무 뛰니까. 다시 논의를 돌려서 만약에 유럽에서 심한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 재정위기, 유럽 역성장, 유럽 침체 공포 이런 게 세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크게 터진 바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이 별도의 시스템입니다만 유럽이라는 사이즈가 큰 경제 공동체에서 심각한 위협이 터지면 결국 글로벌 전역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거세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건 달러, 금, 그리고 미국 국채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뭔가 터지고 그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된다면 미국은 크게 힘들지 않고 안 팔리던 국채를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당시 국채금리가 좀 내려간 거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죠. 물론 2011년 유럽 위기 때 워낙 사이즈 컸으니까 미국 증시도 한 차례 휘청했어요. 하지만 일시적이었죠. 미국은 문제가 없었으니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흔들림을 뒤로하고 그 뒤로는 고속 랠리 보였습니다. 이게 물론 정해진 시나리오라는 거 아닙니다. 파월도 말을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진짜로 거대한 관세 정책을 끌고 갈지 아니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협상 카드로 쓸지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세가 부여가 되면은 유럽이 떨고 있다. 유럽이 정말 이거 걱정을 많이 한다. 이 자체는 사실이고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국제금리 상승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쩌면 트럼프의 입장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유럽을 제물로 삼아서 미국을 더 배부르게 만드는 방법이 관세일 수 있다.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 이런 것을 오늘 전달해 드린 건데요. 이렇게 된다가 당연히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을 하겠어요. 미래를 전혀 모르는 미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언한다 이런 게 아니고 트럼프 입장에서 이런 시나리오도 카드에 올려둘만 하겠다 이 정도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올거브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